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전 청장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종시에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는 퇴임 넉 달 뒤 국가산단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았는데 청장 재임 시에도 개발 예정지 근처에 부인 이름으로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복청장은 차관급 고위공직자로 현재까지 수사 대상 공무원 중 가장 고위직입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갖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의 결과를 보여야 한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부당이득을 환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몰수 보전 신청 사례인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해선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돼 다음 주 월요일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40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돼 경기 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오늘 오전 LH 직원 1명을 소환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의원은 부천 대장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데 서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된 국회의원 진정 사건이 현재 경기 남부청 등에 배당돼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오늘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신도시 일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두고 신형 전술 유도탄을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사가 성공적이었다며 사진도 공개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이 어제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발사 현장에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노동당 군수공업부 간부 등이 있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은 시험 발사한 2기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동해상 600km 수역에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며 예견한 대로 대단히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유도탄이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개량한 무기 체계라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신형 전술유도탄의 개량형을 지난 1월 당대회 기념 야간 열병식에서 선보인 바 있는데 이번에 쏜 미사일이 이 개량형으로 추정됩니다. 통신은 개량형 고체연료 발동기의 신뢰도 등을 확증했다며 리병철 부위원장이 발사 결과를 김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발사에 참관하지 않은 김 위원장은 대신 평양 도심에 지을 주택단지 등을 시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보통문 주변 강안지구에 호안 다락식 주택구를 짓는 구상을 밝히고 현지를 돌아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전 7시 6분과 7시 25분쯤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50km, 고도는 약 60km로 탐지됐는데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지금은 남북미 모두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긴장을 고조시키면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최강국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유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64일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게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할 경우 상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대응은 지난 21일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쐈을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권을 인계할 당시 북한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경고했는데 현재도 그렇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Is that how you assess the crisis in North Korea? Yes.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중 관계를 민주주의와 독재의 체제 경쟁으로 규정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민주적 뼈대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최강국이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But they have an overall goal to become the leading country in the world, the wealthiest country in the world, and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That's not going to happen on my watch.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밝히며 이 같은 원칙이 4년 더 갈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서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주까지 적용될 예정이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앞으로 2주간 더 연장됩니다. 천유정 기자입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계속 유지됩니다. 적용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입니다. 영유아 동반, 결혼 상견례 등을 제외하고는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지금처럼 금지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의 밤 10시 이후 영업도 계속 제한됩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동일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던 춤 무도장의 경우 유사시설인 콜라텍과 같은 수준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 종류가 24개에서 33개로 늘어납니다. 새로이 적용되는 시설은 미술관과 도서관, 키즈카페 등 9곳입니다. 기본 방역수칙도 4개에서 7개로 늘고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대상 시설에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부 관리 등에 더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이 있으면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수칙이 추가됐습니다. 이와 함께 식당 등 음식 섭취가 목적이 아닌 시설에서는 허용구역 외에는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방역당국은 10주째 하루 300~4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유증상자가 출입하면서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증상자들께서는 바로 검사를 받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병원과 의원, 약국 등에서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의료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1차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3만 2천여 명으로 지금까지 모두 76만 7천여 명입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돌며 소상공인들과 만나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강서구를 시작으로 한강 이남 지역에 대한 광폭 유세에 나섭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첫 일정으로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를 한 뒤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박 후보는 이어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의 골목 상권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경실련과 경제정책 협약식을 갖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이번 선거를 민생선거라고 부각하며 소상공인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하루에 2%씩 지지율을 높이겠다며 청년들을 향해서도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창업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5천만 원 출발 자산을 지원을 해서 19세에서 29세까지 5천만 원 지원해드리면 30세부터 40세까지 10년 동안 원금만 갚는 제도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강서구에서 출근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양천과 구로, 송파와 강동구 등 한강 이남 유세에 나서는 가운데 조계사와 명동성당을 방문해 종교계와 면담했습니다. 오 후보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정권 심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건 무슨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 국민들은 집값 올라간다고 난리인데 본인은 부동산 안정돼 있다가 그 점을 지적했더니 과한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어제 나란히 유세차에 섰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대표는 오늘은 따로 유세장을 찾아 오 후보를 지원합니다.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오늘 서해 수호의 날을 기리고자 선거운동 중 로고송과 율동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높은 3.6%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며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경제부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6%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오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지난 1월 전망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 정부 전망치인 3.2%는 물론 지난 9일에 나왔던 OECD 전망치인 3.3%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주요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과 투자 증가세가 이번 상향 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IMF는 최근 추경 영향까지 반영해 애초 보고서 작성 시 예측했던 성장률 3.4%보다도 전망치를 더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1%로 제시했습니다. 역성장이긴 하지만 효과적인 방역과 재정, 통화정책 등으로 잘 대응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적은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게 IMF의 평가입니다. 특히 지난해 2분기부터 시작된 수출 반등 등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IMF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분야와 소비 회복은 지지부진하고 고용 분야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IMF는 앞으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면서 현재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보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업 유동성 지원은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신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는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3시쯤부터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와 기소 적정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놓고 위원들 간의 치열한 토의가 예상돼 결론은 오늘 저녁 늦게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소식 이어갑니다. 경기도는 신규 확진자가 196명으로 200명에 근접했습니다. 화성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어제 17명이 추가되면서 사흘간 31명이 확진됐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화성 봉담에 있는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어제 1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지난 23일 직원 1명이 가장 먼저 확진되면서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직원과 원생, 그 가족 등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아 사흘간 모두 31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어린이집 구조상 집기 등을 같이 쓰고 거리 두기를 하기 어려워 감염 환경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물류센터 관련해 경기도에서 4명이 더 나와 도내 누적 감염은 20명이 됐습니다. 수원 영통구의 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확진자 3명이 추가됐습니다. 확진된 것을 모르고 접촉해 감염이 되는 산발적 소규모 감염은 105명으로 100명을 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경우는 54명으로 일상 속 조용한 전파가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경기도에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3일 227명, 10일과 14일에 203명에 이어 이달 들어 세 번째로 많은 확진자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충북에서는 청주 SK호크스 핸드볼팀과 관련해 연쇄 감염이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이 충주의 한 사설 금융교육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자 실업 핸드볼 SK호크스 선수단 관련 연쇄 감염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대 선수와 코치를 시작으로 가족과 지인, 외부 식당 직원 등까지 관련 누적 확진자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선수단과 같은 기숙사와 식당 등을 이용하는 SK하이닉스 직원 860여 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 충주에서는 한 사설 금융교육시설 방문자 사이에서 연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2명, 그리고 경기도 수원과 안양, 고양, 인천과 대구까지 전국 각지에서 8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한 건물에서 금융투자 관련 교육을 받거나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된 타 지역, 다른 지역의 보건소 방역 당국하고 연계를 해서 그 역학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이 금융교육시설에 다녀간 30여 명을 진단 검사하고 밀접 접촉자, 방역 수칙 위반 여부 등을 역학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각 시군에서 산발적인 연쇄 감염이 끊이지 않자 충청북도는 거리두기 1.5단계를 앞으로 2주 동안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인 다음 달 말까지 당초 목표의 2배인 백신 2억 회분을 접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회복도 자신했는데 실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내놨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치는 취임 100일에 1억 회분이었습니다. 이미 지난주 1억 회분 접종이 이뤄진 미국에선 현재까지 인구의 4분의 1을 웃도는 8,550만 명가량이 최소 한 차례 접종을 마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인 다음 달 말까지 2억 회분 접종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목표치를 2배 끌어올린 겁니다. I know it's ambitious, twice our original goal, but no other country in the world has even come close, not even close to what we are doing. I believe we can do it.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초대형 경기 부양책 시행 등으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6%가 예상된다며 경제 회복에도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0만 건 아래로 내려간 것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이라 일자리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일단은 긍정적 신호를 읽힙니다. So there are still too many Americans out of work, too many families hurting, and they still have a lot of work to do. But I can say to you, the American people, help is here and hope is on the way.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미국에선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일자리 950만 개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른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올해로 사건 발생 30년을 맞았습니다. 수사는 여전히 미궁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추모제를 열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염원하는 추모비를 설치했습니다. 윤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3월 26일 대구 와룡산에 도롱뇽 알을 채집하러 나섰던 5명의 어린이들이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단일 사건 최대 규모인 연인원 32만 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다가 11년 6개월 만인 지난 2002년 실종 어린이들은 와룡산 세방골에서 시민에 의해 유골로 발견됐습니다. 사건이 어느덧 30년이 흘렀지만 유족들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모든 거 다 잊고 살아보려고 했더니 또 이래 나와서 또 망이 부모들이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대구시는 사건 발생 30주년을 맞아 추모제를 열고 어린이 사고 예방을 염원하는 추모비도 설치했습니다. 5명의 어린이들을 꽃바구니 속 꽃송이로 표현해 부모가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는 보호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허무하게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결의와 다짐을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추모비 기념비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살 정황이 유력했던 사건은 지난 2006년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로 남을 뻔했다가 2019년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정부와 국회,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와 관련 법안 입법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으로 어떻게 왜 죽어야만 했는지 꼭 알아야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풀리지 않은 진실 속에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슬픔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수년 동안 의붓 따르게 수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곳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합니다. 송국혜 기자입니다. 6년 전부터 의붓 아버지 A씨에게 수차례 언어적,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 남편과 헤어진 뒤 A씨의 강제 추행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경찰에 고소했지만 처음엔 증거가 부족해 수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성폭력은 계속됐고 피해 상황을 견디면서 직접 녹음까지 하는 순환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거랑 똑같은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복지시설에서 임시 보호 조치도 받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자립할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 보호가 끝난 뒤엔 가해자가 있는 집 외엔 갈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불안함이 제일 크고요. 집에서도 잠을 잘 못 자고 소리에 엄청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자요.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A씨와 피해자는 분리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재판부에 잘못했다고 뉘우치면서도 강제적인 신체 접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와 A씨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가운데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주도 앞바다에서 참다랑어가 대량으로 잡혀 오늘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위판됐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위축됐던 부산 공동어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새벽 환하게 불을 밝힌 어선에서 사람 키만한 참다랑어가 올라옵니다. 크기와 무게를 재고 속살을 잘라 선도를 확인합니다. 경매 시작종이 울리고 우렁찬 구령과 함께 경매사들의 손놀림이 빨라집니다. 클수록 비싼 참다랑어, 최고 무게 182kg짜리는 11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제주도 인근에서 어선 12척이 잡은 참다랑어는 모두 66톤, 2천여 마리로 경매가는 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지금 잡힌 참다랑어가 주종이 한 20kg에서 5, 60kg까지가 주종이고요. 여기에 주력 어종인 고등어와 방어 등의 물량까지 더해 부산 공동어시장 하루 위판량은 모두 750톤으로 성어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차질을 빚었던 부산 공동어시장이 다시 정상 경매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참다랑어가 대거 위판되며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생선 분류 작업자들의 집단 감염으로 한때 경매가 중단되기도 했던 부산 공동어시장은 방역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단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나아가서 또 코로나를 대체하는 데 모든 방역 활동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참다랑어 위판이 위축된 시장에 새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내일 밤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의 상징 건물들인 한강교량과 남산 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등 건물들이 일제히 불을 끕니다. 서울시는 지구촌 전등끄기 캠페인 2021 어스아워를 위해 도시 상징 건물들의 조명을 끄고 대형 건물과 백화점, 호텔과 대형 쇼핑몰 등에는 소등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상가 건물과 아파트, 일반 주택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는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됐으며 서울시는 2008년부터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며 연이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의 단독 사자로 상승 반전에 성공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2.68포인트 상승한 3041.01에 코스닥은 1.71포인트 오른 956.7에 마감됐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주면서 세계 증시 대부분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역시 그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훈풍에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3,04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본사 공장 확장 소식에 3% 넘게 상승했고 CJ 대한통운은 택배 단가 인상에 따른 호실적 전망이 나오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에서 발생한 좌초사고 영향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에 국내 해운주가 강세였고 한편 마켓컬리의 미국 증시 상장 본격화 움직임에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내린 1,129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25도, 서울도 20.6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낀 안개가 낮 동안에도 옅게 남아있는 곳이 있었고요. 또 수도권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대기질이 좋지 않은데요. 내일은 이 대기질이 어느 정도 깨끗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가 내리기 때문인데요. 내일 오전에 경기 북부, 전남 동부, 경남 서부와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는 전국으로 이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동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서는 벼락을 동반한 많은 비,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최고 80mm가량의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호남과 경남 지역 최고 60mm, 수도권에서도 최고 60mm가량의 봄비치고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비가 내리는 동안 해안과 남부 내륙,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변에 떨어질 만한 시설물이 없는지 주변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10도, 청주 9도, 대구 8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이 16도, 청주 19도, 광주 18도, 대구 17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3,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곳에 따라서는 낮에도 약하게 비가 오락가락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밤에 또다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